작은 붐이 모여 큰 길이 되고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꿔가네. Be the story, make the society 함께 써내려가 우리의 순간. 안녕하세요. BSMS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지역, 이 안양에서 문학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한번 부미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 문학과 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지역 문학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 문학 조금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 문학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정서, 삶, 이런 역사들을 뭔가 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모든 정서, 삶, 역사들을 글로써 기록하고 이런 남기는 것들,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지역 작가들이 지역에 관해서 쓰는 문학 활동도 포함되지만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이제 같이 지역 작가의 글을 읽고 또는 아니면 그냥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문학 활동을 하는 그런 일체의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강 작가가 딱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생각나는 게 대동문고에 빨리 가서 책을 사고 싶다. 대동문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양에 되게 오래된 서점, 그런 지역의 서점을 방문을 해서 문학 활동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지역 문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동문고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가는 서점이에요. 되게 크고 네. 책도 많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서점이 단순하게 이런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책을 파는 이런 상업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진짜 지역 문학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되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대동문고 같은 서점 외에도 요즘에 떠오르는 독립서점 있잖아요. 이 호계동에 뜻밖의 여행이라는 독립서점이 생겼는데 거기서도 이제 책을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같이 낭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가들과의 만남 이런 이벤트 같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되는 지역 문화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 서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문학 활성화에 더욱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서관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용하는 거는 보통은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시마다 동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박달동에도 박달도서관이 있고 석수동에도 석수도서관이 있듯이 이렇게 도서관들이 큰 건물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되게 시청각실도 있고 뭐 프로그램 문화실 아니면 뭐 열람실, 컴퓨터실 되게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도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석수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문예창작반이라고 해서 지역 작가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글쓰기 강연을 해주고 같이 함께 시를 써보고 낭독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역 문학의 일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게 막 아파트 상가나 아니면은
그냥 건물 한켠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되게 소규모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 이용을 해봤는데 이용 시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아무래도 뭐 연차를 내서 이용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은 되게 이용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 도서관에 비해서. 그래도 안양은 이렇게 뭐 여러 도서관에서 그래도 지역 문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지역 문화 하면 사실 시, 우리의 시를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또 작가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안양을 대표하는 문인 김대규 시인을 제가 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대규 시인은 안양시 문인협회 초대 회장이자 영예 유형, 회계 사상 등 여러 시집을 펴내신 분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 그 김대규 시인 관련해서 조금 많은 이슈가 안양시에 있었어요. 그 뭐지? 문학관 설립을 하는데 그 이름을 김대규 문학관이라고 한다고. 그게 맞나요? 아, 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김대규 문학관 설립을 두고서 이제 개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을 짓는 게 맞는지 이게 공공성을 봤을 때 모두를 위한 그런 문학관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 14곳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쵸. 사실 저도 안양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저희도. 네네. 근데 저도 김대규 시인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들어본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김대규 문학관에서 이렇게 지역 문학관으로 발현된 건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문학 생태계에서 정말로 많은 창작자와 시민들이 이 공간에서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낭독회나 아니면은 다양한 그런 문인 활동의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한다면은 이런 지역 문학관이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시민들한테. 그렇죠. 뭐 이런 안양 문학관으로 딱 설립을 해서 저희를 대표하던 김대규 작가의 딱 자리만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지역 작가들과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어울러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창작 공간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렇게 여러 공간을 오히려 만드는 게 이런 시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진짜 지역 문학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정인을 기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양시와 문학관의 매개체인 서점, 도서관, 그리고 문학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문학을 공급해주는 작가에 대해서 안양시의 지원 같은 게 있나요? 그래도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모든 예술 30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술 30일 이제 가로치고 안양.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금 사업비를 받아서 안양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제 우리 작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예술 분야 뭐 이렇게 뭐 예술 무용 뭐 이렇게 따라 해서 이제 문학 분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예술 평론집을 출간해주거나 아니면 출간 발표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이제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통해서 지역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지원 사업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신진 작가들 또는 뭐 신진 예술 단체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신진 예술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예술가 이제 지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문학 창작집 출간 그리고 이제 출간 발표회 이 크게 이 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신진 작가들한테는 되게 큰 기회겠네요. 맞죠. 근데 또 그것과 추가적으로 또 있습니다. 이제 신진작 이제 그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 생애 최초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이런 작가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이 안양 생애 최초 지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한 작가들을 도와주지 않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부터 글쓰기 시작하신 분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거 되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혜택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들 덕분에 이런 문학계가 이런 지역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안양시도 나름 이런 지역 문학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전 이 부분이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문학이 그냥 그 말 그대로 지역의 문학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작가와 그다음에 독자,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안양시의 제도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의 역할이 있어서 뭔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학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효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제도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잘 돼 있다고 하기엔 좀 아쉽죠. 당연히 아쉽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작가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보면은 다 출판 도와주고 이런 행사 진행하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뭐랄까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작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창작을 하고 다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지금 안양시 청년 공간 만든다고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냥 작가들을 위한 작가 창작 활동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좀 제한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양시 문학관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쪽에 한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 빨리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안양시 문학관이 지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보미 씨는 뭐 따로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건 없나요? 안양시의 문학 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뭔가 되게 저희도 문학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막 석수도서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어떤 제도가 있고 이거를 사실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홍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 BSMS 저희가 또 이런 정책들도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희 BSMS 많은 관심과 응원 구독. 중요하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근데 되게 대동문고 가보면은 고양이도 있고 기타 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중고 시장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켠에는 고서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그린 그림, 시 같은 것도 전시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양시에서 되게 서점, 오래된 50년 이상이 된 서점인데 이 서점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네요. 책의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책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민들이 어떻게 된 게 시민들이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울시의 교보문고 이런 것처럼 좀 이런 큰 곳들을 좀 벤치마킹 많이 해서 시민들이 더 안양 시민들이 대동문고를 찾아올 수 있게 단순히 책의 구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동문고가 되면은 이런 지역 문학의 발전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문학과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문학, 그냥 지역이라는 것을 빼고 문학만 본다면 우리 삶에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학은 당연히 필요하죠. 저희 옛 조상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책 읽어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력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으면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단어 선택의 깊이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어휘력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되게 좀 뭐랄까 순수하게 정말 깊이 있는 문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문학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보미 씨도 또 문학이 왜 필요한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문학 작품을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못 해본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시대, 옛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읽으면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경험, 그리고 막 네,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문학 같은 거를 읽으면은 이제 동시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꼭 문학을 접하면 좋죠. 필요하죠. 좋죠. 필요하죠. 네. 네, 이렇게 많은 이유로도 정말 문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학과 지역과의 관계성, 그리고 문학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이렇게 문학이 진짜 대중들에게 더 잘 퍼지고 지역 문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문학을 향유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Be the Story, Make the Society BS MS 김보미 강에서 입니다. 안녕. 내려가 우리의 순간